자,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 새마을금고 자소서 문항문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작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금융권 자소서를 이제 처음 작성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뭐 틈이 보인다?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작성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금융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저는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일반 기업을 지금 작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금융권을 잘 몰라도 그래도 저는 한 번쯤은 조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분 안에 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6급 지금 채용이죠. 그래서 지역별 채용 예정과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지원하시되, 너무 경쟁률에 내가 스스로 뭐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서류 전형은 6배수고요. 필기 전형은 4배수.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좀 이제 이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세문항으로 서류를 평가한다? 진짜 좀 짜증나. 그런데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세문항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뭐 표현하고 나의 캐릭터를 모두 표현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부지런히 일단 작성한다. 그리고 특히나 금융권 취업을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뭐 새마을금고는 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건 패스할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작성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되는 거니까, 무조건 새마을금고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점의 성향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절대 소수의 인원을 갖고 전체적인 기업의 이미지나 그 직무를 판단하지 말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소서 작성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면접을 염두한 자소서 작성이 굉장히 필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면접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알맹이들을 자소서에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이번에 자소서 구성도 보니까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얘기할 거를 함축적으로 자소서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핵심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은요, 너무나 뻔한 문항이에요. 뻔한 문항. 새마을금고를 지원한 이유와 본인이 가진 역량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너무나 쉽죠? 하지만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또 어려운 문항입니다. 세 개의 문항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새마을금고 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뻔하죠. 왜 지원한 거야? 왜 지원한지 제발 명분이라도 좀 만들어줘. 이게 새마을금고 아마 기업의 입장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 문항은 확실한 지원자의 마인드라든가 로열티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한 대로 지원 동기 입사업 부분만큼은 제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조금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요. 남은 시간 동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최대한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성 포인트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일단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키워드. 이것만은 빼뜨리지 말자. 뭐예요? 지원 동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의 역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넣으면 좋겠죠. 근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입사업 포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면접에서도 물어볼 거거든요. 왜 지원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런 숨막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새마을금고만을 지원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1금융권을 작성하다가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1금융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한 이유를요, 예쁘게 포장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2금융권이 좋아서 뭐 지원을 했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되지만 1금융권, 2금융권을 나누는 거는 누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봤을 때는 물론 나눌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그러한 기준들이나 그런 거는 모른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면접장에서 들어야 될 건 뭐냐면 면접관들은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야, 너 1금융권 떨어져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보여줘. 얘기해줘. 이거거든요. 사실 물론 1금융권을 떨어진 사람들만이 새마을금고를 가는 게 절대 아니죠. 그쵸? 하지만 면접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물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것들을 고민하고 이 지원한 이유를 어떻게든 예쁘게 포장하는 그러한 스킬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예요. 뭐 세 가지 정도를 보자면 새마을금고가 좋은 나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성적으로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관련된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눈이 너무 아파갖고. 두 번째는요. 새마을금고 이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새마을금고 최근 이슈 한 6개월, 1년째 신문 기사를 쫙 추려왔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이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 동기 녹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진짜 이도 저도 아니다. 근데 금융업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라면 적어도 금융업에 대한 지원 동기라도 어떻게든 엮어서 새마을금고와 맞게끔 내가 지원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게 1번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 이 1번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서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1, 2, 3번을 아는 건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라도 내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역량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엄청난 역량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먼저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1금융권의 역량과 2금융권의 역량이 다른 게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보다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든가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일반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역량 지금 500자기 때문에 한 가지를 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그 역량에 대한 키워드들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보다 고객 관리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전달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 역량이 새마을금고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 다음에 이 역량이 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냥 나의 역량은 이거 하나예요. 뚝. 이거 두 개예요. 뚝 하는 것보다 이 역량이 왜 새마을금고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각을 시킨 다음에 나는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훨씬 더 읽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 계획이에요. 이건 입사업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겠죠. 새마을금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을 찾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작은 그 부분으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작성을 하는 게 저는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디테일한 것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새마을금고가 이제 지점 단위로 이제 다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지점별로 다 달라요. 내가 어디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결정되고요. 그 지역에서 하는 마케팅이라던가 뭐 추구하는 영업 방향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리뭉실한 구체적 계획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그 내가 지원한 지역이나 지점에 맞는 성향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보고 계획을 작성하면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은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을 소개하고 그런 경험에서 뭐를 느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500자입니다. 문항의 의도는 너무나 간단해요. 조직적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반드시 개인 역량 어필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문항이 절대 아니에요. 작성 포인트는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혼자 사례가 아니라 혼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한
경험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을 찾을 때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 성공한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요. 꼭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다? 전제가 최선을 다한 과정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별로 문항이 다 다른데 어떠한 기업들은요. 네가 노력한 것 중에 퍼포먼스를 제일 높은 구간에 있는 경험을 써봐라. 성과 지향적인 문항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문항의 두 개의 의도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마을금고 문항 같은 경우 뭐예요? 후자예요, 후자. 성공 경험이 아니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한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뭘 느꼈는지를 기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소재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가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자소서의 구성을 작성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도 공동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역량을 어필하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항에 있어서 포인트를 알아두시고요. 주의는요, 여러분 주의할 할 부분은 첫 문장에서부터 그냥 사례를 막 풀기보다요.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 시작할 때요, 바로 사례를 작성한다기보다 이 문항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 포인트 있죠.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그것들이 뭔지를 처음에 언급해주고 두괄식으로 나머지 사례들을 작성해주는 게 훨씬 더 읽히기 편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문항.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행동했던 본인 사례와 그로 인해 본인의 인생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기술해 주세요. 문항의 의도는 조직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인성적인 측면으로도 나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의 문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장 과정의 문항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있어요? 요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행동했던 그런 사례. 그게 만약에 내 성장 과정에 사례 중에 있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작성 포인트는 뭐예요? 키워드 3가지입니다. 대가가 없어야 돼요. 어떠한 대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했던 거.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의 인생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포인트 3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소재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소서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소재에 대한 고민을 의외로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소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소재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소재라도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단 본인의 인생이나 가치관이 반영된 그쵸,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례 선정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인생 가치관이 반영된 사례,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 선정을 소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경험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팀 프로젝트를 하던 경험도 전혀 상관없어요. 단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팀 프로젝트를 내가 만약에 했어. 만약에 근데 그 경험이 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인의 인생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면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소재에 집중하지 말고 문항에서 묻는 포인트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의도 파악을 해라. 세 번째,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뭐냐면 물론 일반 시중은행들도 고용중층이 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라는 특성상 이제 지역 중심,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분들도 오히려 시중은행들보다 더 로열티 있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영업적인 측면으로만 뭔가를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이 지역 경제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도 보면은 대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인성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특수성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는 건 고연령층이 이제 타겟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업력만 되게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업력만 강조하려고 하기보다 이 문항에서는 신뢰, 희생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영업적인 무기가 훨씬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을 잘 곱씹어 봐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있기보다 여러분 내가 타인한테 잘해주는데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잘해줄 거야 이런 목적이 있기보다 그냥 나의 순수한 의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성적이 됐던 나는 원래 조금 내가 피곤하더라도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잘 못 봐. 이게 이제 조직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인성적이든 조직적이든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한 사례라든가, 그쵸? 남이 하기 싫은데 내가 물론 억지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성향상 남이 애들 다 하기 싫어요. 불편하다. 내가 그냥 할래. 이런 성향들 있잖아요. 이런 건 대가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불편해서 한 사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허들이 떨어져 있네. 저걸 해야 되는데 뭐 딱 보니까 누구도 안 할 것 같고 내가 그래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내가 저거 치워야 돼.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불편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치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조직적으로도 야 쟤는 진짜 솔선수범 많이 한다. 이러한 막 좋은 이미지가 생겨. 그래서 그 내가 속했던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성과가 막 났어. 이게 막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성과, 이미지가 좋게 해서 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던가 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진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런 것들 내가 계속해서 하면 좋다. 사람들이 나 칭찬해줄 거야. 되게 좋네. 나 되게 동기부여 잘 되네. 나 진짜 난 이런 뭐 돈보다 이런 가치라던가 사람들이 날 인정할 수 있다. 또 좋은 사람인가 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발령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타인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한 행동인데 이렇게 된 거고 스스로 내가 동기부여해서 앞으로 더해. 그럼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의 하나의 가치관이나 조직관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또 20분에 끊으려고 계속 열어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나 소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나머지 3번 문항도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새마을금고 새 문항이지만요. 최대한 집중하세요. 그리고요, 나 뭐 시간 없어도 못 쓴다. 나의 타겟은 이금융권이 아니니까 안 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써보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쓴 기반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조금 편집하셔갖고요. 반나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반나절.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자소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합불의 결과 그리고 내가 간다 안 간다 그러한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과정 중에 하나도 꼭 포함하셔서 세무나 잘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나온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판단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화이팅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랄게요.